시장 특유의 소란스러움이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어요. 오후 4시가 넘어가면서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도 하나둘 발걸음을 돌리기 시작했죠. 상인들은 남은 물건을 정리하느라 분주했고, 햇살은 낮게 기울어 골목 사이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재래시장 정문 바로 앞,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그 좁은 통로에 남자 3명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가게 앞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를 제멋대로 끌어다 놓고는 다리를 벌린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몸을 옆으로 비틀어야 했고, 어떤 이는 아예 먼 길을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비켜달라는 말을 건넸지만 남자들은 오히려 웃으며 더 넓게 자리를 차지했어요. 담배 연기가 바람을 타고 노인의 얼굴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옆에서 장바구니를 든 여성 하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노인이 불편해 보인다고, 길을 이렇게 막으면 안 된다고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했어요. 그러자 남자 중 하나가 그 여성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자 하나쯤이 뭘 어쩌겠냐는 말투였죠. 그 순간부터 정확히 3분이 흘렀고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지역을 남겨주시면 진심을 담아 건강과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 여성은 정말 평범해 보였어요. 짙은 회색 점퍼에 청바지, 발에는 오래 신은 듯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손에 든 장바구니에는 파 한 단과 감자 몇 개, 그리고 달걀 한 판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동네에서 장 보러 나온 사람 같았어요. 시장에는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고, 그녀 역시 그 중 하나로 보였죠. 남자들은 그녀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길을 막고 있는 자신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성가신 존재 정도로만 여겼어요. 그들은 사람을 외모로, 목소리 크기로, 태도로 판단하는데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대부분 맞아떨어졌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아니었어요. 그 여성 앞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기준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다시 한번 입을 열었어요. 길을 비켜달라는 요청이었지만 이번에는 톤이 조금 달랐습니다. 높이지도 않았고 떨리지도 않았지만 분명하게 전달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 목소리는 부탁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남자들 중 가장 앞에 앉아 있던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등을 곧게 펴는 걸 주변 사람들도 눈치챘어요. 여성은 그들을 노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면을 향해 서 있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고 몸의 중심은 한치도 기울지 않았어요. 시장 입구의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졌고 담배를 피우던 손놀림도 느려졌어요. 그 변화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지금껏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 왔어요. 겁먹은 사람, 화난 사람, 피하려는 사람. 그들은 상대의 반응을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겁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을 뿐이었죠. 그녀의 눈은 남자들만 보는 게 아니었어요.
시장 바닥의 경사,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동선, 뒤에 서 있는 노인의 위치, 주변 상인들의 반응까지 전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훈련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습관이었어요. 위협을 평가하고 대응 방법을 계산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예측하는 과정이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남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지만 본능은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첫 1분은 웃음이 사라지는 시간이었어요. 남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1분은 자세가 바뀌는 시간이었어요. 담배를 든 손이 자연스럽게 내려갔고 벌렸던 다리도 조금씩 모아졌습니다. 마지막 1분은 결정이 내려지는 시간이었어요. 여성은 단 한 발짝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거리, 그 자세, 그 눈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남자들은 이 여성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도요. 그녀의 이름은 강민서였어요. 전직 707 특임대 소령 출신이었죠. 2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까지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건 단순히 싸우는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상황을 읽는 법, 위협을 판단하는 법, 그리고 힘을 쓰지 않고도 상대를 제압하는 법까지 몸에 배어 있었죠. 전장에서는 소리보다 먼저 분위기가 바뀝니다. 총성이 울리기 전에 공기가 긴장하고 적이 나타나기 전에 기운이 달라지죠. 그녀는 그 미세한 변화를 읽는 훈련을 수도 없이 받아왔어요. 그리고 그 감각은 제대를 한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시장 한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남자들의 시선 방향, 호흡 패턴, 근육의 긴장도까지 자동으로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강민서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이 남자들은 진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힘으로 약자를 눌러온 사람들일 뿐이었어요. 진짜 위협 앞에서는 이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임대 시절 그녀가 마주했던 진짜 위험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생사가 걸린 순간 단 1초의 판단 착오가 목숨을 앗아가는 상황. 그런 곳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강민서는 한 발짝 더 다가가지 않았어요. 손도 움직이지 않았고 목소리도 높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미 압박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남자들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자신들이 왜 이렇게 위축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어요. 가장 오른쪽에 앉아 있던 남자가 무의식적으로 담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담배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시장 전체가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먼저 움직인 건 남자들이었어요. 가장 왼쪽에 앉아 있던 사람이 의자를 발로 밀어냈습니다. 통로가 조금 열렸어요. 그 옆에 있던 남자는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남자는 시선을 피하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지만 도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강민서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장바구니를 다시 들고 천천히 걸어갔을 뿐이었죠. 노인은 그 뒤를 따라 조용히 길을 지나갔어요.
노인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번졌고 동시에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서에게 말을 걸 기회는 없었어요. 그녀는 이미 시장 안쪽으로 사라진 뒤였으니까요. 주변 상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손님을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방금 전 벌어진 일을 목격한 사람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시장 입구는 조용해졌어요. 길을 막고 앉아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그날 일을 조용히 이야기했지만 누구도 크게 떠들지는 않았어요. 어떤 이는 그날 여자 한 명이 조폭을 쫓아냈다고 말했지만 그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서는 누구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저 질서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을 뿐이었죠. 힘으로 누르지도 않았고 소리로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존재만으로 충분했어요.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김 사장은 그날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그 여자가 지나간 뒤 시장 공기 자체가 달라졌다고요. 사람들이 더 예의 바르게 행동하기 시작했고 다툼도 줄어들었어요.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강민서가 매일 오는 건 아니었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강민서는 그 이후로도 여전히 그 시장에 장을 보러 다녔어요. 언제나 같은 복장에 같은 장바구니를 들고 다녔죠. 상인들은 그녀를 알아봤지만 특별히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원하는 게 그거였어요. 눈에 띄지 않는 것, 평범하게 사는 것. 그게 그녀가 제대 후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언제든 나설 수 있었어요. 약자가 억울함을 당할 때, 누군가 부당하게 힘을 휘두를 때, 그녀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훈련받은 습관이 아니라 그녀 안에 있던 본래의 마음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강민서는 채소 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무거운 배추 2포기를 들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강민서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배추를 들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연신 손을 흔들었지만 강민서는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할머니 댁까지 배추를 들어다 주고 강민서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은 자주 있었어요. 무거운 짐을 든 노인, 길을 잃은 아이, 물건을 떨어뜨린 장애인. 강민서는 언제나 조용히 도왔습니다. 남자들이 했던 말은 단 한마디였어요. 여자 하나쯤이 뭘 어쩌겠냐는 것. 그 말 속에는 수많은 편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자는 약하다, 여자는 겁이 많다, 여자는 물러선다. 하지만 그날 그들은 배웠어요. 성별은 강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요. 강민서는 남자보다 힘이 세지 않았어요. 키도 평균이었고 체격도 특별히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힘만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정신력, 훈련, 경험,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게 진짜 강함이었어요. 707 특임대에서 함께 훈련받았던 남자 동료들도 강민서를 인정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가 자신보다 더 강하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육체적 힘이 아니라 정신적 강인함에서요. 극한의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는 힘. 공포 앞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는 능력. 그게 진짜 군인의 자질이었습니다. 강민서가 707 특임대에서 보낸 시간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이어지는 훈련.
몸이 부서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야 했죠. 그곳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무게를 들고 같은 거리를 뛰고 같은 기준을 통과해야 했어요. 강민서는 그 과정을 견뎌냈습니다. 첫 해 겨울 눈 쌓인 산에서 30kg 배낭을 메고 40km를 행군했어요. 발가락 2개가 동상에 걸렸지만 그녀는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두 번째 해 여름 수중 훈련 중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의식을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정신을 붙잡고 수면 위로 올라왔죠. 세 번째 해 실전 같은 모의 작전에서 그녀는 팀장을 맡았습니다. 적진에 잠입해서 인지를 구출하는 임무였어요. 강민서는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했고 팀원 모두를 무사히 귀환시켰습니다. 그때부터 동료들은 그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여자 군인이 아니라 그냥 훌륭한 군인으로요. 때로는 무릎이 부서질 것 같았고, 때로는 정신이 흐려질 만큼 지쳤지만 그녀는 끝까지 해냈어요. 그 시간이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강하게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중심을 만들어준 거예요. 며칠 후 강민서는 다시 그 시장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생선을 사러 왔습니다. 시장 안쪽 골목에서 한 아주머니가 젊은 남자와 다투고 있었어요. 남자는 거스름 돈을 잘못 줬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고, 아주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계산을 다시 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서는 잠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남자의 말투에는 협박이 섞여 있었고, 아주머니는 점점 위축되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도 상황을 눈치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자신이 피해를 볼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강민서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남자 바로 옆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남자는 강민서를 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아주머니를 몰아붙였습니다. 강민서는 침착하게 거스름 돈을 확인했어요. 아주머니가 준 돈은 정확했습니다. 오히려 남자가 받은 돈을 일부러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강민서는 남자에게 주머니를 확인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남자는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강민서의 눈빛을 보고는 말을 멈췄어요. 주머니를 뒤적이던 남자의 손에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나왔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돈을 내팽개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주머니는 강민서에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하지만 강민서는 이미 생선 가게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강민서는 특별히 정의감이 강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약자가 부당하게 당하는 걸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훈련받아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성격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같은 반 친구가 몇몇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강민서는 그 아이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겁이 나지 않았냐고 나중에 친구가 물었을 때 강민서는 이렇게 답했어요. 겁은 났지만 가만히 있는 게 더 무서웠다고요.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육 시간에 장애가 있는 친구를 놀리는 선배들이 있었어요. 강민서는 그 선배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며칠 동안 따돌림을 당했지만 그 친구에 대한 괴롭힘은 멈췄어요. 고등학교 때는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학교 폭력 신고 센터에 직접 제보하기도 했고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는 활동도 했어요. 그 성격이 그녀를 군인의 길로 이끌었고 707 특임대까지 가게 만들었습니다. 강민서에게 약자를 지키는 건 선택이 아니라 본능이었어요. 누군가 부당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발이 움직였어요. 강민서는 절대 과시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도와줬어도 고맙다는 말을 듣기 전에 자리를 떴습니다. 이름을 묻는 사람에게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군대에서 배운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머니에게서 배운 거였죠. 강민서의 어머니는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이웃이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 주고 어려운 집에는 반찬을 갖다 주고 혼자 사는 노인들을 챙기곤 했어요. 하지만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사양했어요. 어린 강민서가 물었습니다. 왜 도와주고도 고맙다는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느냐고요. 어머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도움은 받는 사람을 위한 거지, 주는 사람의 만족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그 말이 강민서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주머니가 고맙다고 인사하려 했지만 강민서는 이미 발걸음을 돌린 뒤였습니다. 생선 한 마리를 사서 장바구니에 넣고 시장을 조용히 빠져나갔어요. 시장 입구에서 길을 막았던 남자들은 그 이후로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들은 여전히 시장 근처를 배회했지만 예전처럼 함부로 굴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경험이 그들에게 남긴 건 두려움이 아니라 경계심이었어요.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여자라고 조용하다고 약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 그 교훈은 말로 배운 게 아니라 몸으로 느낀 거였습니다. 남자들 중 한 명은 나중에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 그 여자의 눈빛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요. 마치 사자 앞에 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온몸이 경고 신호를 보냈다고요. 도망쳐야 한다고, 건드리면 안 된다고요. 그 본능적인 반응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남자는 그 여자가 분명 특수부대 출신일 거라고 추측했어요. 일반 사람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기운이었다고요. 세 번째 남자는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굴욕을 떠올리기 싫었던 거예요. 시장 상인들은 그날 일을 오래 기억했어요. 누군가 길을 막으려 하면 그날 그 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몰랐지만 그 존재는 확실히 각인됐어요. 어떤 상인은 그녀가 전직 군인이었을 거라고 추측했고 어떤 이는 경찰이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강민서는 그저 장 보러 오는 평범한 사람으로만 보였으니까요. 채소 가게 주인 박 씨는 강민서를 자주 봤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시장에 왔거든요. 박 씨는 강민서가 항상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걸 눈여겨봤어요. 토마토 하나를 고를 때도 꼼꼼하게 살폈고 상한 부분이 있으면 정중하게 물어봤습니다. 절대 무례하지 않았고 항상 예의 바른 태도였어요. 가격을 깎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공정한 값을 지불했습니다. 박 씨는 그런 손님이 좋았어요. 어느 날 박 씨가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혹시 운동을 하시냐고요? 강민서는 잠깐 미소를 짓더니 조금 한다고만 답했습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어요. 시장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노인들은 안심하고 장을 보러 다녔고 상인들은 예전처럼 장사에 집중했습니다. 길을 막는 사람도 담배 연기를 사람들 얼굴에 뿜는 사람도 사라졌어요. 그 변화는 강민서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시작점이었던 건 분명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민서가 나선 걸 본 상인들도 용기를 얻었어요. 부당한 일을 보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손님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 새치기를 하면 정중하게 지적했고 무례한 행동을 보면 제지했어요.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심에는 강민서가 있었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다 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중요한 건 결과였으니까요. 강민서는 제대 후 작은 동네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아파트 12층에 혼자 사는 그녀의 집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벽에는 상장이나 훈장 같은 건 하나도 걸려 있지 않았어요. 대신 조그만 화분 몇 개와 오래된 책들이 놓여 있었죠. 그녀는 아침마다 가벼운 운동을 했습니다. 팔굽혀펴기 50개, 윗몸 일으키기 50개, 스쿼트 100개. 군대에서 했던 것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양이었지만 몸을 유지하기엔 충분했어요. 오전에는 주로 독서를 했습니다. 역사책, 철학책, 때로는 소설도 읽었어요. 점심 식사 후에는 산책을 나갔고 오후에는 집안일을 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대 후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서 심리학 강의를 듣고 있었거든요. 저녁에는 요리를 했어요. 강민서는 요리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불 조절을 하고 맛을 맞추는 과정이 마음을 안정시켜줬어요. 군대에서는 늘 단체 급식이었기 때문에 제대 후에는 직접 요리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강민서는 혼자 사는 걸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누구에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누구를 챙길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완전히 고립된 건 아니었어요. 가끔 옛 동료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어쩌다 한 번씩은 만나서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강민서를 존경했어요. 함께 훈련받았던 시절, 그녀는 항상 앞장서서 팀을 이끌었으니까요. 지난달에는 후배 한 명이 찾아왔었습니다. 현역으로 복무 중인 여자 중이었어요. 그녀는 강민서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팀원들을 이끄는 게 어렵다고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할 때가 있다고요. 강민서는 조용히 들어주고 자신의 경험을 나눠줬어요. 존중은 요구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얻는 거라고요. 실력으로 증명하고 결과로 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으라고요. 후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강민서는 그 후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줬어요. 강민서에게는 잊을 수 없는 동료가 있었어요. 함께 훈련받고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 그중 몇몇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무 중 사고로 혹은 훈련 중 부상으로. 강민서는 그들을 기억했어요. 매년 그들의 기일이 되면 조용히 추모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준혁 상사였습니다. 강민서보다 2살 많았고 특임대에서 가장 뛰어난 저격수였어요. 그는 항상 강민서를 챙겨줬습니다. 훈련이 힘들 때 격려해줬고 실수했을 때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5년 전 이준혁 상사는 산악훈련 중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동료를 구하려다 발을 헛디뎠던 거예요. 그가 구한 동료는 살았지만 이준혁 상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강민서는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해요. 장례식장에서 그의 어머니가 통곡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기억이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목숨을 걸고 동료를 지키는 것, 그게 군인의 진짜 의미라는 걸 배웠으니까요. 시장 사람들에게 강민서는 영웅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여겼죠. 영웅이란 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순간에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자신을 평범하다고 여겼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초인적인 힘을 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훈련을 받았고 그 훈련을 통해 얻은 걸 필요한 순간에 사용했을 뿐이었죠. 강민서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특임대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시장에서 그 남자들을 보고도 지나쳤을지도 몰라요. 아니, 어쩌면 그래도 나섰을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성격이었으니까요. 다만 방법이 달랐을 뿐이에요. 훈련은 그녀에게 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줬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민서는 편의점에 들렀어요. 우유와 빵을 사려고 했는데 계산대 앞에서 한 남자가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신분증 없이 팔 수 없다는 직원의 말에 화를 내고 있었어요. 남자는 술에 취해 있었고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강민서는 물건을 들고 잠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직원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고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남자는 계속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으로 카운터를 내리쳤습니다. 큰 소리에 편의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움찔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강민서는 상황을 빠르게 판단했습니다. 남자의 술 취한 정도, 주변 환경, 비상구 위치, 다른 손님들의 위치, 모든 걸 순식간에 파악했어요. 강민서는 바로 나서지 않았어요. 상황을 먼저 판단했습니다. 남자의 상태, 주변 환경, 다른 손님들의 반응, 모든 걸 빠르게 계산한 뒤 그녀는 천천히 계산대 쪽으로 다가갔어요. 남자는 여전히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직원은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강민서는 남자 옆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강민서를 돌아봤어요. 뭐냐는 표정이었죠. 강민서는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직원이 규칙을 지키는 것뿐이라고, 화를 낼 일이 아니라고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어요.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누가 끼어드냐며 신경 꺼라는 말투였어요. 강민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강민서를 보더니 비웃었어요. 누가 끼어드냐며 신경 꺼라는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강민서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남자와 눈을 맞추며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그만하고 나가라고. 남자는 순간 주춤했어요. 강민서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술에 취했어도 본능은 작동했습니다. 이 여자는 보통이 아니라는 걸 감지한 거예요.
남자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려다 말고 다시 닫았어요. 강민서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지만 그 자체가 압박이었어요. 결국 남자는 욕설 한마디를 중얼거리며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편의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직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강민서에게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강민서는 괜찮냐고 물었고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다고 또 한 번 인사했어요. 강민서는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바코드를 찍었어요. 강민서는 카드로 계산을 마치고 물건을 받았습니다. 나가기 전에 직원에게 한마디 했어요. 혼자 힘들 때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참을 필요 없다고요. 직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서는 편의점 문을 열고 나왔어요. 밖에는 아까 그 남자가 멀리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강민서와 눈이 마주쳤지만 남자는 시선을 피했어요. 강민서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편의점을 나서는 강민서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특별한 일을 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 도움이 필요했고 그걸 도왔을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강민서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야간 훈련을 마치고 하늘을 보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동료들과 함께 누워서 별을 세던 밤들.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순간들. 강민서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시간들이 자신을 만들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현관불을 켜고 신발을 벗고 물건을 냉장고에 넣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특별함이 숨어 있었어요. 강민서는 가끔 과거를 떠올렸어요. 훈련받던 시절, 동료들과 함께했던 순간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그 시간들. 하지만 그녀는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강민서는 옛날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특임대 시절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땀에 젖은 얼굴로 웃고 있는 동료들. 고된 훈련을 마치고 서로 어깨를 두드리는 모습. 작전 성공 후 환하게 웃는 팀원들. 사진 속 강민서도 웃고 있었어요. 지금보다 더 어렸고 더 날카로웠지만 눈빛만큼은 똑같았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빛. 강민서는 사진첩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넣었어요. 과거는 소중하지만 현재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며칠 후 강민서는 다시 시장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과일을 사러 왔습니다. 시장 입구는 여전히 깨끗했고 사람들은 편안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강민서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과일 가게에 들어서자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오늘은 사과가 정말 좋다며 하나 맛보라고 권했어요. 강민서는 고맙다며 받아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정말 달고 아삭했어요. 사과 한 봉지와 귤 한 박스를 샀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노인이 강민서를 알아봤어요.
그날 시장 입구에서 도움을 받았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강민서에게 다가와 깊이 인사했어요. 그날 정말 고마웠다고, 덕분에 무사히 집에 갈 수 있었다고요. 강민서는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노인은 계속 고맙다고 인사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강민서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강민서가 원했던 건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모두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약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것. 그게 그녀가 바라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작은 행동 하나하나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길을 막는 사람을 제지하는 것.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을 돕는 것. 겁에 질린 직원을 보호하는 것. 이 모든 게 작은 일처럼 보였지만 그 영향은 컸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줬고 그 용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어요. 시장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더 친절해지고 더 배려하고 더 존중하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강민서는 그 변화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자신이 시작점이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결과였으니까요. 한 달 후 강민서는 시장에서 낯익은 얼굴을 봤어요. 편의점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도 장을 보러 나온 것 같았어요. 직원은 강민서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날 정말 고마웠다고, 덕분에 무사히 넘어갔다고요. 그 이후로 편의점에서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있었는데 그때는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어요. 강민서의 조언대로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안다고 했습니다. 강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잘했다고, 자신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강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강하다고요. 때로는 조금의 용기만 있으면 충분하다고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시장에는 가을 과일과 채소가 가득했습니다. 밤, 대추, 배, 사과. 강민서는 계절마다 시장의 모습이 바뀌는 걸 좋아했어요. 같은 장소지만 다른 분위기. 같은 사람들이지만 다른 표정. 가을 햇살 아래에서 장을 보는 건 특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민서는 밤 한 봉지를 샀어요. 집에 가서 삶아 먹으려고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아이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강민서는 재빨리 다가가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강민서는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아이의 무릎을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근처 약국에 데려가 밴드를 붙여줬어요. 아이의 엄마가 허둥지둥 달려왔고 강민서에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강민서는 괜찮다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강민서에게 이런 순간들은 특별했어요. 거창한 일을 하는 것보다 작은 도움을 주는 게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돕는 것, 겁에 질린 사람을 보호하는 것. 이 모든 게 작아 보였지만 그 순간 그 사람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강민서는 군대에서 큰 작전도 수행했고 중요한 임무도 완수했습니다. 하지만 제대 후에 느끼는 보람은 달랐어요. 더 직접적이고 더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의 감사 인사를 들을 때, 누군가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볼 때,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걸 목격할 때, 그럴 때마다 강민서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느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시장에는 김장철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배추와 무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상인들은 분주하게 손님을 맞았습니다. 강민서도 김장 재료를 사러 왔어요. 혼자 살지만 김치는 직접 담그는 게 좋았거든요. 배추 한 포기, 무 몇 개, 그리고 양념 재료들을 샀습니다. 짐이 꽤 무거웠지만 강민서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어요. 강민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강민서는 작게 미소 지으며 다시 걸어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 사람들도 변했어요.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됐고 작은 다툼도 줄어들었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도왔습니다. 아이가 길을 잃으면 상인들이 함께 부모를 찾아줬어요. 부당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에 강민서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녀가 없어도 지속됐어요. 문화가 된 거죠. 시장을 찾는 사람들은 이곳이 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안전하다고, 따뜻하다고요. 그래서 더 자주 오게 됐고 단골이 늘어났어요. 상인들의 장사도 잘 됐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진 거예요. 채소 가게 박 씨는 요즘 들어 손님이 30% 정도 늘었다고 했어요. 단순히 손님 수만 늘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단골이 늘었고 그들이 친구를 데려오고 가족을 데려왔어요. 시장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시장에는 송년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상인들은 한 해를 정리하며 서로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강민서도 그 해를 돌아봤습니다. 제대 후 첫 해였어요. 평범한 삶으로 돌아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배운 한 해였죠. 군복을 벗고 민간인이 된다는 것. 명령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 동료가 아닌 이웃과 함께 산다는 것. 모든 게 새로웠고 때로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강민서는 시장의 마지막 장을 보러 갔어요. 새해를 맞이할 음식 재료를 사러 온 거였죠. 떡국떡, 고기, 나물, 과일. 장바구니가 무거워졌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시장 상인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상인회장은 강민서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날 시장 입구에서 있었던 일도 들어서 알고 있었죠. 상인회장은 강민서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어요. 그녀 덕분에 시장이 많이 좋아졌다고요. 강민서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시장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변화라고 했어요. 상인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작이 있었기에 변화가 가능했다고 그 시작을 만든 게 강민서라고 말했어요. 강민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중요한 건 시작이 아니라 지속이라고요.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걸 이어가는 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상인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새해에도 자주 와달라고 시장 사람들이 모두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강민서는 고맙다며 인사하고 자리를 떴어요.
뒤돌아서는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이었어요. 강민서는 일찍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햇살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었죠. 강민서는 운동복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해 첫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공원을 달리는 동안 그녀는 지난 한 해를 떠올렸습니다. 군대를 떠난 것,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어요. 달리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민서는 결심했습니다. 올해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겠다고요. 필요할 때 나서고 필요 없을 때는 물러서고 항상 준비된 상태로 살겠다고요. 그게 제대한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시장에는 새싹 채소와 봄나물이 가득했습니다. 냉이, 달래, 쑥, 두릅. 강민서는 봄나물을 사서 집에서 무쳐 먹는 걸 좋아했어요. 봄의 향기가 입 안가득 퍼지는 느낌이 좋았거든요. 어느 봄날 오후 강민서는 시장에서 한 무리의 청소년들을 봤습니다. 학교 체험학습으로 온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인솔하며 시장 구경을 시키고 있었죠. 아이들은 신기한 듯 이것저것 둘러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중 한 여학생이 강민서의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아이들과 조금 떨어져서 혼자 걷고 있었거든요. 표정이 밝지 않았고 어딘가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강민서는 그 학생을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혹시 괴롭힘을 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강민서는 그 여학생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무리지어 다닐 때 그 아이는 항상 뒤에 있었어요. 누군가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일 뿐 대화에 끼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식당으로 이동했어요. 그 여학생도 따라갔지만 자리를 찾지 못하고 서성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이미 자리를 다 차지했고 빈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빈자리가 있었지만 아무도 옆에 앉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도 어릴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전학을 갔을 때 친구들 사이에 끼지 못했던 기억.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쉬는 시간을 보냈던 날들. 그때의 외로움과 상처를 강민서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서는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여학생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강민서는 음식을 주문하고 자연스럽게 그 학생 쪽을 바라봤어요. 학생은 혼자 밥을 먹으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감추려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강민서는 조용히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혼자 앉아도 되겠냐고요. 학생은 고개를 들어 강민서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민서는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식사를 했죠. 학생도 긴장을 풀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강민서가 입을 열었어요. 체험학습 재미있냐고 물었습니다. 학생은 잠깐 망설이다가 그냥 그렇다고 답했어요. 강민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에서 맛있는 음식점을 추천해 줬어요. 떡볶이집, 호떡 가게, 과일 주스 가게. 학생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여기 자주 오시냐고요? 강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주일에 두세 번 온다고 답했습니다. 학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또 물었어요. 혼자 다니는 게 무섭지 않냐고요? 강민서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익숙해지면 괜찮다고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을 수 있다고요. 학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강민서는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아니, 명함은 아니었고 메모지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힘들 때 연락하라고 언제든 이야기 들어줄 수 있다고 전했어요. 학생은 그 메모지를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게나마 미소를 지었어요. 강민서는 그 미소를 보며 안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강민서는 그 학생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어요. 자신을 소개하며 그날 정말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말이 큰 위로가 됐다고요. 강민서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원한다고 힘내라고요. 그 후로도 가끔씩 이메일이 왔어요. 학교 생활 이야기, 고민, 때로는 일상적인 이야기. 강민서는 성실히 답장했습니다. 조언을 해주기보다는 그냥 들어주는 편이었어요. 때로는 공감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몇 달 후 학생에게서 기쁜 소식이 왔어요. 동아리에 가입했고, 친구도 생겼다고요.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강민서는 그 메일을 읽으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작은 관심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여름이 왔어요. 시장에는 수박과 참외가 가득했습니다. 강민서는 수박 반 통을 사서 집에서 시원하게 먹는 걸 좋아했어요. 에어컨을 틀고 수박을 먹으며 책을 읽는 시간. 그게 그녀의 여름낙이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오후 강민서는 시장에서 한 노인이 쓰러지는 걸 목격했어요. 더위를 먹은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강민서는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노인을 그늘진 곳으로 옮기고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렸어요. 누군가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119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노인의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체크했어요.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탈진 상태였습니다. 강민서는 노인의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부채질을 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노인을 안정시켰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와서 노인을 옮겼고 강민서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구급대원은 초기 대처를 잘했다며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날 밤 강민서는 집에서 응급처치 매뉴얼을 다시 복습했어요. 오랜만에 실전에서 사용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응급처치 훈련. 그게 오늘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어요. 강민서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배운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식도 모든 걸 준비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 그게 제대한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봉사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가을이 왔습니다. 제대 후 1년 반이 지났어요. 강민서는 이제 완전히 민간인의 삶에 적응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그녀의 일상이었어요.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시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좋았어요. 익숙한 얼굴들, 새로운 얼굴들, 모두가 강민서의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강민서는 시장에서 예전에 길을 막았던 남자들 중 한 명을 마주쳤어요. 남자는 강민서를 알아봤습니다. 잠깐 주춤하더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강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강민서는 요즘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청소년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쳤어요. 특히 여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는 법, 힘이 아니라 기술로 대응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갖는 법. 강민서는 이 모든 걸 가르쳤습니다. 첫 수업 때 학생들은 어색해했어요. 하지만 강민서의 차분한 설명과 시범을 보며 점차 집중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어요. 선생님은 왜 이걸 가르치시냐고요? 강민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요. 특히 약자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게 진짜 평등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강민서에 대한 이야기는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청소년 센터에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는 그녀를 전직 특수부대원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경호원 출신이라고 했어요. 정확한 정보는 아무도 몰랐지만 모두가 아는 건 하나였습니다. 강민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필요할 때 나서는 사람이라는 것, 약자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 그 명성은 강민서가 원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형성됐습니다. 행동이 말보다 크게 말했으니까요. 두 번째 겨울이 왔어요. 강민서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제대 후 많은 일이 있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새로운 경험을 했고,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군인일 때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총이 아니라 손으로, 명령이 아니라 선택으로, 의무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게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강민서는 만족스러웠어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시장 입구에서 벌어진 일은 단 3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3분이 남긴 건 훨씬 더 오래 지속됐습니다. 2년이 흐른 지금도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남자들은 배웠어요. 여자 하나쯤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지한 판단인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강함은 소리나 힘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시장 사람들은 기억했어요.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필요할 때 나서는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행동이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요. 청소년들은 배웠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의 중요함을, 약자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에게 배운 선함을 다시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요. 강민서는 여전히 그 시장을 다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평범한 옷차림으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자연스럽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녀는 그곳을 찾았어요. 봄에는 새싹 채소를, 여름에는 시원한 과일을, 가을에는 밤과 대추를, 겨울에는 김장 재료를요.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름은 여전히 몰랐지만 존재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든든했습니다. 때때로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들은 그 여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어요. 나도 할 수 있다고, 나도 도와줄 수 있다고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한 사람에서 10사람으로, 10사람에서 100사람으로, 시장을 넘어 동네로, 동네를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하지만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질서가 남았어요. 폭력이 아니라 존재만으로, 소리가 아니라 태도만으로, 협박이 아니라 확신만으로. 그게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과시되지 않을 때 더 빛났어요. 자랑하지 않을 때, 숨겨져 있을 때, 필요한 순간에만 나타날 때. 그럴 때 진짜 가치가 드러났습니다. 강민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확실했고, 크지 않았지만 깊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지만 존경받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조용했지만 그 영향력은 컸어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평범함 속에 얼마나 큰 위대함이 숨어 있는지, 강민서는 그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녀는 시장을 걷고 있을 거예요. 장바구니를 들고 조용히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미소를 지으며 필요하면 언제든 나설 준비를 하며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알아요. 저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 사실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강함은 숨겨져 있을 때 더 아름답다는 것을요. 세상에는 많은 영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영웅은 화려한 사람이 아니에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도 필요할 때 나서는 사람.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도 정의를 잊지 않는 사람.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영웅입니다. 강민서처럼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런 영웅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작은 용기만 있다면요.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행동, 한 번의 나섬. 그게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강민서는 그걸 증명했어요. 단 3분으로 시작된 변화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녀가 심어놓은 씨앗은 계속 자라날 테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더 많은 선함이 퍼져나가고,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작았습니다. 한 여성이 시장 입구에 선 것. 길을 막는 남자들 앞에 멈춰 선 것. 물러서지 않고 자리를 지킨 것. 단 그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만든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것이 그날의 이야기였고, 이것이 그때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예요. 강민서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조용히, 묵묵히, 확실하게
그녀는 자기 자리에서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도 함께하고 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조금씩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감동입니다. 한순간의 눈물이 아니라 지속되는 변화.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행동들의 연속. 유명한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 그게 세상을 바꿉니다. 강민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요.